모니터 불빛만이 유일한 광원인 어두운 사무실. 강민지는 숨소리마저 죽인 채 키보드 위를 질주했다. 화면 속 코드는 생명을 얻은 듯 춤을 췄고 그녀의 통통한 손가락 끝에서 새로운 세계가 직조되고 있었다. 땀방울이 짙은 갈색 피부 위로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일 K스타일 테크의 명운이 걸린 신제품 아이리스의 최종 디자인 시안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민지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곱슬머리는 대충 틀어 올린 채였고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른 헐렁한 티셔츠는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열리고 팀장 최유라가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들어섰다.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세팅된 칼 단발, 티끌 하나 없는 하얀 피부, 몸에 딱 달라붙는 명품 원피스. 그녀는 민지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무시하며 사무실을 휙 둘러보았다. 강민지 씨, 아직도 안 갔어요? 내일 발표인데 컨디션 조절도 능력인 거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민지는 황급히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의자를 돌렸다. 아, 팀장님,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점검만 하면... 어머, 그 꼴 좀 봐요. 유라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민지의 얼굴과 몸을 훑었다. 땀에 젖은 얼굴, 부스스한 머리, 헐렁한 옷. 그 시선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경멸을 담고 있었다. 민지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또 시작이다. 내일 중요한 발표인데 디자이너가 저렇게 자기 관리도 못해서야. 고객들이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보겠어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도 프로의 자세예요. 특히 민지 씨는 알죠? 특히 민지 씨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민지는 너무나 잘 알았다. 흑인, 그리고 뚱뚱한 여자. K스타일 테크, 아니 한국 사회에서 프로답지 못한, 관리되지 않은 존재. 그녀의 뛰어난 실력은 언제나 이 두 가지 꼬리표 아래 묻히곤 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민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유라는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고는 다시 몸을 돌렸다. 시안은 내일 아침까지 내 메일로 보내놔요. 최종 점검은 내가 직접 할 테니까. 그녀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을 맺고는 다시 하이힐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유라가 나가자마자 민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모니터 속 화려한 디자인은 순식간에 빛을 잃었다. 그녀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 서랍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냈다. 거울 속에는 땀과 피로에 지친 낯선 여자가 있었다. 짙은 피부색, 넓은 코, 도톰한 입술, 그리고 사회가 과체중이라 규정하는 몸. 그녀는 거울을 내려놓고 다시 키보드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내일이면 모든 게 증명될 거야. 실력으로.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고 민지는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손에 땀을 쥐었다. 옆자리에 박서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작게 속삭였다. 민지 씨, 괜찮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요. 와,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을 가진 서준은 이 삭막한 회사에서 민지의 유일한 아군이었다. 그는 언제나 민지의 실력을 인정해 주었고 외모에 대한 편견 없이 그녀를 대해 주었다. 민지는 그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드디어 최유라 팀장의 발표 순서가 되었다. 유라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단상에 올라섰다. 안녕하십니까. K스타일 테크의 미래, 아이리스. 프로젝트의 최종 디자인 시안을 발표할 팀장 최유라입니다. 스크린에 디자인 시안이 떠오르는 순간 민지는 숨을 멈췄다. 스크린 속 디자인은 민지가 밤새워 작업했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다. 세부적인 요소 몇 가지만 교묘하게 바뀌었을 뿐 핵심 아이디어와 구성은 명백히 그녀의 것이었다. 유라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처럼 유려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민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젯밤 그녀는 분명 유라에게 시안을 보내기 전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에도 백업을 해두었다. 하지만 지금 스크린에 떠 있는 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수정하기 전 버전에서 몇 가지만 손본 그녀의 피와 땀이 서린 결과물이었다. 유라의 발표는 성공적이었다. 임원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회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민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서준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민지 씨, 저거 민지 씨 디자인 아니에요?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유라가 자리로 돌아오며 민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내가 감히 내까지 깨? 라고 말하는 듯했다. 회의가 끝나고 민지는 유라에게 불려갔다. 팀장실 문을 닫자마자 유라의 표정은 차갑게 변했다. 강민지 씨, 실망이에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손 떼요. 네? 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는 제가... 시끄러워요. 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민지 씨가 제출한 시아는 수준 미달이었어요. 마감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고. 내가 밤새서 수습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회의 때 발표한 건 내가 민지 씨 아이디어 몇 개를 살려서 완전히 새로 만든 거예요. 감사한 줄 알아요. 기가 막혔다.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민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제 아이디어잖아요. 제가 다... 증거 있어요? 유라가 비웃으며 물었다. 민지 씨가 제출한 최종본은 이거잖아요. 유라가 내민 것은 민지가 밤샘 작업 끝에 완성했지만 유라에게 보내기 직전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부 파일이 손상된 것처럼 보였던 버전이었다. 유라의 짓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민지의 파일을 훼손하고 핵심 아이디어만 빼돌린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민지 씨 같은 외모로는 우리 회사 이미지만 깎아먹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고객들 앞에 나설 사람이 저래서야 되겠어요? 이번 일은 민지 씨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로 삼아요. 자기 관리 좀 해요. 살도 좀 빼고 피부 관리도 받고 그 머리도 어떻게 좀 하고. 외모. 결국 또 외모였다. 그녀의 모든 노력과 재능은 그 거대한 편견의 벽 앞에서 산산조각났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민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당합니다. 저는... 부당해? 뭐가? 능력 없고 관리도 못하는 직원을 쓰는 게 회사 입장에선 더 부당한 거 아니에요? 나가봐요. 할 말 없으니까. 유라는 싸늘하게 말을 끊고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민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팀장실을 나온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복도를 걷는 동안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흘깃거리는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의 등에 꽂혔다. 그들은 이미 최유라가 퍼뜨린 이야기를 믿고 있을 터였다. 능력 없는 흑인 뚱보 디자이너가 팀장 발목 잡았다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민지는 텅 빈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입양되어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이후로 그녀의 삶은 늘 이런 식이었다. 남들과 다른 피부색, 남들과 다른 체형. 그것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씌워진 주홍 글씨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실력을 증명해도 사람들은 결국 그녀의 외모를 먼저 보았다. 동정하거나 신기해하거나 혹은 경멸했다. 학창시절 깜둥이, 돼지라는 놀림은 일상이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미술 시간에는 늘 혼자였다. 어렵게 입사한 첫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당했다. K스타일 테크는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곳이었다.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하지만 그 기대는 오늘 최유라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내가 정말 부족해서일까? 내가 더 날씬하고 하얀 피부를 가졌다면 유라 팀장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자기 의심의 늪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때 메신저 알림이 울렸다. 박서준이었다. 민지 씨, 괜찮아요? 아까 팀장님 방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표정이 안 좋아서. 서준 씨, 저 너무 억울해요.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서준의 따뜻한 말에 민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메신저를 통해 서준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유라의 아이디어 도용, 파일 훼손, 그리고 외모 비하 발언까지. 서준은 민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이내 분노에 찬 답장을 보내왔다. 최 팀장, 정말 너무하네요.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고 저작권 침해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민지 씨. 하지만 저한테는 증거가 없어요. 유라 팀장은 모든 걸 준비해놨을 텐데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증거를 찾으면 되죠.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지 씨 편은 저 혼자가 아니에요. 힘내요.
제가 같이 싸워줄게요. 서준의 말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는 대신 싸워야 한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 직장 내 괴롭힘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우연히 외모 말고 실력, 외실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다. 그곳은 외모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겪은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간이었다. 민지는 망설임 끝에 블랙피그렛이라는 닉네임으로 자신의 사연을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은 채 회사명과 인물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댓글과 쪽지가 쏟아졌다. 힘내세요. 저도 뚱뚱하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외모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최 팀장 같은 사람 정말 많아요. 교묘하게 사람 괴롭히고 공 가로채는 거 꼭 증거 찾아서 복수하세요. 혹시 변호사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제가 아는 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전문이에요. 저희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같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면 어떨까요? 따뜻한 위로와 응원,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들. 민지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동질감과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다시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몇몇 회원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비슷한 사례들과 함께 증거 수집 방법이나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유해 주었다. 특히 정의의 여신이라는 닉네임의 회원은 노동법 전문가인 듯 매우 상세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민지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째, 증거 수집. 서준은 민지를 도와 회사 내부망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민지의 작업 기록이나 파일 접근 기록 등을 찾아보기로 했다. 또한 최유라와의 대화는 무조건 녹음하고 주고받은 메일이나 메신저 내용은 모두 저장하기로 했다. 둘째, 내부 고발 또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 민지는 인사팀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되 이번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만약 회사가 또다시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언론이나 관련 시민단체에 제보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셋째, 연대. 외실 커뮤니티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다음 날 민지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여전히 헐렁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위축감이 없었다. 대신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최유라는 민지의 변화를 감지했는지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사소한 트집을 잡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업무를 떠넘겼다. 하지만 민지는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면서 최유라의 모든 언행을 차곡차곡 기록하고 녹음했다. 서준은 약속대로 민지를 도왔다. 그는 IT 부서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공모전 발표 전날 최유라가 민지의 개인 작업 폴더에 접근했던 기록을 찾아냈다. 그것은 최유라의 아이디어 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지는 외실 커뮤니티에서 소개받은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다. 변호사는 민지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분노하며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격려해 주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지는 인사팀에 제출할 경위서와 증거 목록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최유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가 SNS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며 역으로 민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고 동료들 사이에서 민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며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다. 민지가 익명으로 올린 글이었지만 유라는 어떻게 알았는지 민지를 범인으로 몰아갔다. 민지는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다. 익명의 공간에서 얻었던 용기는 현실의 공격 앞에서 흔들렸다. 악플과 협박 메시지가 쏟아졌고 민지는 다시 한번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또 그 여자, 아니 최 팀장이 무슨 짓 한 거예요? 박서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물었다.
민지는 핏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최유라가 퍼뜨린 소문과 SNS에서의 공격에 대해 털어놓았다. 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정말 치졸하네요. 하지만 민지 씨,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건 민지 씨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서준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외실하에 커뮤니티 화면을 보여주었다. 민지가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은 회원들이 그녀를 응원하는 글들을 릴레이로 올리고 있었다. 블랙피그렛님 힘내세요. 저희가 함께 있어요. 악플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몰라요. 저희도 K스타일 테크 불매 운동이라도 벌일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Me too, but about looks. 외모 말고 실력, we support you.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민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단지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있었다. 이들의 목소리가, 이들의 연대가 그녀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래,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처럼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민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유라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동시에 인사팀에 정식으로 면담을 신청했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동행할 것이며 만약 회사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론과 시민단체의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회사는 마지못해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상조사라기보다는 문제 축소에 가까웠다. 인사위원들은 민지의 주장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유라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오히려 민지를 회사를 음해하는 문제 직원으로 몰아갔다. 강민지 씨가 주장하는 아이디어 도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그녀의 부족한 시안을 발전시켜 준 것이죠. 그리고 외모 비하 발언이라니요? 저는 팀장으로서 자기 관리에 대해 조언했을 뿐입니다. 흑인이나 비만에 대한 편견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저 여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외모 탓, 인종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최유라의 교묘한 언변에 몇몇 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다. 민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변호사의 조언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이것은 최 팀장님께서 제 개인 작업 폴더에 접근했던 기록입니다. 제가 최종 시안을 완성하기 직전의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지는 최유라의 폭언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 속에서는 최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민지 씨 같은 외모로는 우리 회사 이미지만 깎아먹어요. 살도 좀 빼고 피부 관리도 받고 그 머리도 어떻게 좀 하고.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으로 휩싸였다. 최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었지만 떨리는 손끝은 숨길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서준이 들어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인사위원들 앞으로 걸어갔다. 저 박서준입니다. 디자인팀 소속이고 강민지 씨 동료입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서준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최유라의 부당한 행동들과 민지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증언했다. 그는 또한 최유라가 민지의 공을 가로채기 위해 다른 동료들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최 팀장님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료의 재능을 짓밟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며 거짓말로 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K스타일 테크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부당함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서준의 용기 있는 증언은 회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최유라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초라하고 비겁한 민낯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떨리는 것은 오히려 그녀를 바라보는 인사위원들과 최유라였다. 저는 한국에서 자란 흑인이고 뚱뚱한 여자입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의 일부입니다.
저는 제 외모 때문에 수없이 많은 차별과 편견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외모 때문에 제 실력까지 의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력했다. 저는 K스타일 테크에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유라 팀장님은 그리고 어쩌면 이 회사 시스템은 저에게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디자인을 훔치고 제 존재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단지 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녀는 최유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모습 그대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믿고 제 가치를 믿습니다. 당신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들의 부당함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민지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 안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정적 속에서 민지는 비로소 자신이 오랜 시간 갇혀있던 편견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고 있음을 느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95, Total Characters 1589. 인사위원회의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다. 최유라의 반행은 녹취 파일과 박서준의 증언, 그리고 IT 부서에서 찾아낸 접속 기록 등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게다가 민지의 사연이 외실 커뮤니티를 넘어 주요 언론과 SNS로 퍼져나가면서 K스타일 테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다시 외모 말고 실력, K스타일 갑질 논란, Black Lives Matter Korea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회사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최유라는 징계 해고되었고 회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과문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강민지 디자이너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회사는 민지에게 프로젝트 원상 복귀와 함께 파격적인 조건의 보상을 제안했다. 인사팀장이 민지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강민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저희의 제안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회사에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민지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승리였다. 그녀가 원했던 정의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실현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기쁨이나 통쾌함보다는 길고 힘든 싸움 끝에 찾아온 깊은 피로감과 함께 여전히 가시지 않는 씁쓸함이 남아있었다. 최유라는 떠났지만 그녀에게 상처를 준 편견의 시선들은 여전히 이 회사, 이 사회 곳곳에 남아있을 터였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민지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K스타일 테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 상처투성이의 공간에서 다시 일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원했다. 그녀의 결정에 박서준은 아쉬워했지만 이내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민지 씨가 어디에 있든 저는 항상 응원할 거예요. 그리고 민지 씨 덕분에 우리 회사도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요. 민지는 서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의 지지가 없었다면 그녀는 이 싸움을 시작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민지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녀는 외실, 커뮤니티에 다시 글을 올렸다. 이번에는 익명이 아닌 강민지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녀는 자신의 싸움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며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안녕하세요. 블랙피그렛으로 글을 썼던 강민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 덕분에 저는 용기를 얻었고 부당함에 맞서 싸워 작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저의 싸움도 끝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일 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글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와 응원 댓글이 달렸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외모지상주의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몇몇 언론사에서는 그녀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왔고 그녀는 망설임 끝에 몇몇 인터뷰에 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외모가 아닌 능력과 사람 그 자체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의 인터뷰가 나간 후 민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디자인 스타트업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그 회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디자인을 만드는 곳이었다. 민지는 그들의 비전에 깊이 공감했고 기꺼이 제안을 수락했다. 새로운 회사는 K-스타일 테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그곳에는 그녀의 피부색이나 체형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고 그녀의 독창적인 디자인 감각을 높이 평가했다. 민지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디자인을 만들어 나갔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느껴지는 낯선 시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기 의심에 빠지는 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그녀를 지지하는 동료들과 친구들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지켜낼 힘이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지는 박서준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검은 피부 위로 쏟아졌고 강바람이 그녀의 곱슬머리를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을 가리려 애쓰지 않았다. 편안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다. 민지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서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웃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물론 아직도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 가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제 스스로 결정한다는 걸요. 그녀는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그리고 서준 씨, 그리고 외실 사람들.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오히려 저희가 민지 씨에게 용기를 얻었는 걸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민지는 생각했다. 어쩌면 세상은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자신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빛깔 그대로 세상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삶은 민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소울 디자인이라는 이름의 그 스타트업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디자인을 지향했다. 직원들은 다양한 국적과 배경 그리고 각기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서로를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민지는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지도 디자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교육 앱, 인터페이스 개발 등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다. 그녀의 독특한 시각과 섬세한 감성은 언제나 프로젝트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고 동료들은 그녀를 소울 디자인의 보물이라고 불렀다. 최유라 사건 이후 민지는 외실 커뮤니티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모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때로는 오프라인 모임에도 참석하여 사람들과 직접 만나 소통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혹은 더 심한 차별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뚱뚱하다는 이유로 승진해서 누락된 직장인, 피부색 때문에 모델의 꿈을 접어야 했던 지망생, 외모 때문에 얼평, 악플에 시달리는 유튜버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지는 자신의 싸움이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지 씨의 용기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됐어요.
모임에서 만난 한 회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여러분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분명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모 차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 벽에 균열을 내고 마침내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한 유명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이었다. 그들은 외모지상주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있으며 민지에게 출연을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강민지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부디 출연하셔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민지는 망설였다.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대중 앞에 완전히 드러내는 일이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외모차별의 심각성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박서준과 소울 디자인 대표 그리고 외실 커뮤니티 회원들과 상의했다. 모두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되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서준은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민지 씨, 이건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에요. 만약 방송에 나가기로 결정한다면 저희 모두가 민지 씨 곁에서 함께 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민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방송에 출연하기로 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다큐멘터리 촬영은 쉽지 않았다. 민지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시 꺼내야 했고 때로는 차별적인 시선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했다. 최유라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다시금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했고 외모가 아닌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촬영 과정에서 민지는 자신처럼 외모 때문에 고통받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민지는 깊은 공감과 연대를 느꼈다. 다큐멘터리는 민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시청자 게시판과 SNS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민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외모 차별 문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물론 여전히 그녀를 비난하고 조롱한 악플도 있었지만 이제 민지는 그런 목소리에 크게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방송 이후 민지는 외모차별 철폐를 위한 사회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강연 요청을 받아 여러 대학과 단체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에도 앞장섰다. 그녀의 활동은 소울 디자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회사는 외모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익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어느 날 민지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최유라와 마주쳤다. 최유라는 K-스타일 테크에서 해고된 후 작은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지만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민지를 보고 깜짝 놀라 시선을 피했다. 민지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더 이상 분노나 증오의 감정은 들지 않았다. 대신 연민과 함께 편견이라는 감옥에 갇힌 한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녀는 이제 최유라라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미래가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D 외모 Total Characters 1980.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민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외모 다양성과 인권 신장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공동대표를 맡은 소울 디자인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국내외 여러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흑인, 비만이라는 수식어 대신 혁신적인 디자이너, 용기 있는 사회운동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물론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외모 지상주의는 견고했고 차별과 편견은 곳곳에 존재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지와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저항한 결과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외모가 아닌 능력과 개성을 존중하는 기업들이 늘어났고 미디어에서는 다양한 외모의 모델과 연예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외모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고 온라인에서의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지는 모교인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녀가 졸업한 디자인학과 후배들을 위한 특별 강연이었다.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존경과 기대로 반짝이고 있었다. 민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온 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더 예뻐져야 한다고, 더 날씬해져야 한다고, 남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일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안에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여러분의 피부색이 어떻든, 체형이 어떻든,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꿈과 열정,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있습니다. 부디 세상의 편견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만의 고유한 빛깔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연대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지고 사인을 요청했다. 그 중에는 앳된 얼굴의 흑인 여학생도 있었고 통통한 체형의 남학생도 있었다. 그들은 민지에게 다가와 수줍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제 모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민지는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민지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K스타일 테크를 뛰쳐나와 울던 밤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녀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졌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서준이었다. 그는 K스타일 테크를 그만두고 지금은 민지와 함께 소울 디자인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민지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민지 씨, 강연 잘 끝났어요? 반응 폭발적이었다면서요? 응, 방금 끝났어. 근데 어떻게 알았어? SNS에 벌써 후기 엄청 올라왔던데요. 강민지 여신 강림, 인생 강연 난리 났어요. 서준의 유쾌한 목소리에 민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오버하기는 그냥 내 얘기 좀 한 것뿐이야. 그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아무튼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내가 쏠게요. 용기 있는 사회운동가님 축파티. 좋아. 근데 오늘은 내가 살게. 든든한 친구이자 파트너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두 사람은 웃으며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민지는 벤치에서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상쾌한 가을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충만했다.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만의 빛깔로 세상을 물들이는 법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임을. 강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미래를 향해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은 마치 세상의 모든 편견을 향해 던지는 유쾌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민지의 삶은 안정을 찾았지만 그녀는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소울 디자인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그들의 영향력은 디자인 업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그들은 외모 차별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데 앞장섰다. 민지는 디자인 작업 외에도 외모 다양성 관련 정책 제안이나 캠페인 기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외모차별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여러 기업들과 협력하여 채용 과정에서 외모가 아닌 실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독려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와 논리적인 주장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외실 커뮤니티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커뮤니티 10주년을 맞아 외모 차별 극복을 위한 대규모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는데 민지에게 총괄 디렉터를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Be Beautiful Festival. 너 자신일 때 아름다워 페스티브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외모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민지는 기꺼이 제안을 수락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행사를 넘어 그녀의 삶과 투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더 많은 사람들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녀는 소울 디자인 팀원들, 박서준, 그리고 외실 커뮤니티 운영진들과 함께 페스티벌 준비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패션쇼, 토크 콘서트, 전시회,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특히 패션쇼는 기존의 런웨이와는 완전히 달랐다. 마르고 하얀 피부의 모델들 대신 다양한 인종과 체형, 연령, 성별,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무대에 올랐다.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런웨이를 활보했다. 그들의 모습은 아름다움이란 결코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될 수 없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토크 콘서트에는 민지를 비롯하여 외모 차별을 극복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다양한 사람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관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페스티벌 당일 서울숲공원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축하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즐겼다. 민지는 무대 뒤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몇 년 전 홀로 어두운 사무실에서 눈물 흘리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민지의 클로징 스피치였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자신을 지지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다시 한번 연대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피부색도, 체형도, 생각도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 약하지만 함께일 때 강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며 서로의 빛깔을 존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공원은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 순간 민지는 K-스타일 테크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더 큰 사랑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며칠 후 민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고즈넉한 한옥에 머물며 푸른 논밭을 산책하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과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곳에서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외실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눈물과 분노, 좌절과 희망, 그리고 성장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강민지다. 나는 흑인이고 뚱뚱하며 디자이너이자 사회운동가이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사랑받는 존재이다. 나는 때로는 약하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이 모든 모습 그대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것이다. 일기장을 덮으며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대신 따스한 햇살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996 Total Characters 275. 시골 마을에서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민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것은 바로 외모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용 그림책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녀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접하고 외모에 대한 편견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랐다. 소울 디자인 팀원들과 박서준도 민지의 뜻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민지는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모두 담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과 외실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외모를 가진 아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한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다. 그녀의 그림 속 아이들은 하나같이 사랑스럽고 생동감이 넘쳤다. 곱슬머리 흑인 아이, 통통한 볼을 가진 아이, 안경을 쓴 아이, 휠체어를 탄 아이.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빛깔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림책 작업은 민지에게 또 다른 치유의 과정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어린 시절의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림책 속 아이들에게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들을 들려주었다.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해. 내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워. 너의 다름은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 몇 달 후 알록달록 우리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이 출간되었다. 그림책은 출간과 동시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그림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많은 부모들과 교사들은 이 그림책이 아이들에게 외모 다양성과 존중의 가치를 가르치는데 훌륭한 교재가 될 것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알록달록 우리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나라에 번역 출간되기까지 했다. 그림책의 성공은 민지에게 또 다른 성취감을 안겨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외모 때문에 아파했던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다채로워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다. 민지는 박서준과 함께 연말을 맞아 열린 소울 디자인의 작은 파티에 참석했다. 사무실은 따뜻한 조명과 예쁜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고 다양한 국적과 모습을 한 동료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던 세상의 축소판이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박서준이 민지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민지 씨,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축하해요. 민지 씨 덕분에 세상이 정말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지가 상자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작은 눈송이 모양의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세상에 똑같은 눈송이는 하나도 없대요. 민지 씨처럼요. 언제나 자신만의 빛깔로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민지는 감동받은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서준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서준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서준과 함께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조용히 그리고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민지는 생각했다. 세상에는 여전히 녹여야 할 차가운 편견들이 많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어떤 추위에도 꺼지지 않을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고. 그녀는 그 불씨를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따뜻한 온기를 전파할 것이다.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송이처럼.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함께할 든든한 친구 박서준이 있었고 그녀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강민지 자신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눈부신 희망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강민지는 창밖의 눈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눈송이보다도 밝고 순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알록달록 우리들의 성공 이후 강민지는 외모 다양성 캠페인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SNS 팔로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민지는 이 영향력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소울 디자인을 통해 Be Beautiful 캠페인을 더욱 확장했다. 그들은 다양한 체형과 사이즈를 위한 의류 라인을 론칭했고 모든 피부톤을 위한 화장품 브랜드를 개발했으며 미디어 속 외모 획일성을 비판하고 다양성을 촉구하는 광고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들은 큰 성공을 거두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외모 기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박서준은 언제나 민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소울 디자인의 사업 개발을 책임지며 민지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때로는 과도한 관심과 악플에 시달리는 민지를 곁에서 지켜주며 그녀가 지치지 않도록 격려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나 동료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린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K-스타일 테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최유라 사건 이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쇄신을 거친 K-스타일 테크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지에게 다양성 및 포용성 (Diversity Inclusion) 담당 고문직을 제안했다. 민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곳으로 돌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극복이자 승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K-스타일 테크의 새로운 CEO와 여러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변화 의지가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민지는 K-스타일 테크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소울 디자인의 대표직은 유지하되 고문으로서 K-스타일 테크의 조직 문화 개선과 다양성 정책 수립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녀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민지는 단호했다. 도망치거나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상처받았던 바로 그곳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 자신과 그리고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K-스타일 테크로 돌아온 민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다. 직원들은 그녀를 존경과 약간의 경외심으로 대했고 경영진은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가장 먼저 채용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 이력서에서 사진과 신체 사이즈 기입란을 없애고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여 오직 실력과 잠재력만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성 존중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내의 외모 차별 및 괴롭힘 신고 센터를 설립하여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그녀는 디자인팀과 협력하여 다양한 외모의 모델을 기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포용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독려했다. 물론 변화는 쉽지 않았다. 여전히 오래된 편견을 가진 직원들의 저항도 있었고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도 부딪혔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서준과 소울 디자인 팀원들 그리고 K-스타일 테크 내의 뜻있는 동료들과 함께 끈질기게 노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K-스타일 테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에는 이전보다 다양한 외모와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늘어났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회사의 제품과 광고는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K-스타일 테크는 혁신을 넘어 포용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했다. 어느 날 민지는 K-스타일 테크 로비에 걸린 새로운 광고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포스터 속에는 민지가 디자인한 그림책 알록달록 우리들의 아이들처럼 다양한 피부색과 체형, 모습을 한 사람들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포스터의 메인 카피는 이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빛깔을 존중합니다. K-스타일 테크. 민지는 포스터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세상이 아주 조금씩 바로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각기 다른 빛깔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민지는 생각했다. 그녀의 싸움은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편견은 언제든 다른 모습으로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빛깔로,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빛깔과 어우러져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다채롭게 물들여 나갈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심장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지,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서 온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도 손을 뻗었다. 민지는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에 참여하여 외모 차별의 현실을 고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알리는 단편 영화와 웹툰 시리즈를 제작했다. 이 작품들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젊은 세대에게 깊은 공감과 영감을 주었다. 박서준은 민지의 곁에서 사업적인 수완을 발휘하며 소울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삶을 함께하는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건강한 파트너십의 본보기가 되었다. 어느 날 민지는 해외의 권위 있는 인권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민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전 세계 외모 차별 철폐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 아시아 대표 연사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각국의 정상들과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은 그녀의 목소리를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박서준과 함께 뉴욕으로 향했다. 유엔 본부 연단에 선 민지는 떨렸지만 동시에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객석에는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모 지상주의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폭력이며 인권 침해인지를 힘주어 말했다. 그녀는 피부색, 체형, 외모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노력을 촉구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름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뚱뚱하다고 해서, 혹은 세상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편견의 안경을 벗고 서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의 빛깔을 존중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존중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민지의 연설은 깊은 울림을 주었고 객석에선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녀의 연설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외모 차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민지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았다. 어느 주말 민지는 박서준과 함께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그리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피부색과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도화지 위에 자신들의 꿈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민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림을 칭찬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한 흑인 여자아이가 민지에게 다가와 수줍게 물었다. 선생님도 저처럼 까만데 어떻게 그렇게 멋진 디자이너가 됐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민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그럼 물론이지. 내 피부색은 정말 아름다운 초콜릿색인걸. 그리고 네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멋진 꿈들이 가득하잖아. 중요한 건 피부색이나 겉모습이 아니야. 안에 있는 꿈과 열정,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걸 잊지 않는다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선생님보다 훨씬 더. 아이는 민지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민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자신이 겪었던 세상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공평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가 저물고 봉사활동이 끝났다.
민지는 박서준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K스타일 테크 로비에서 보았던 포스터를 떠올렸다. 세상의 모든 빛깔을 존중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세상은 수많은 빛깔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빛깔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그녀, 강민지라는 존재 역시 그 빛깔들 중 하나로서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빛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몇 년 후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의 제목은 빛깔들, 강민지와 친구들이 그린 세상이었다. 이 전시회는 강민지와 소울 디자인, 그리고 그녀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년간 이뤄낸 변화와 희망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자리였다. 전시회장 입구에는 민지가 디자인한 알록달록 우리들의 대형 그림이 걸려 있었고, 내부에는 다양한 외모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 꿈을 담은 디자인 작품들, 사진, 영상, 그리고 설치 미술들이 가득했다. K스타일 테크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섹션도 마련되어 있었고, 외실 커뮤니티 회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담긴 인터뷰 영상도 상영되고 있었다. 전시회 개막식 날 미술관은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정계, 재계, 문학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민지의 활동을 통해 용기를 얻었던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박서준은 듬직하게 민지의 곁을 지켰고, 소울 디자인과 K스타일 테크 직원들, 외실 커뮤니티 회원들도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민지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찾아와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지난 시간들을 회고했다. 몇 년 전 저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홀로 눈물 흘리던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편견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고 제 자신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고 저를 믿어주고 함께 싸워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전시회는 저 개인의 성공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끌어안고 편견에 맞서 싸우며 함께 만들어온 희망의 증거입니다. 아직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빛깔의 희망과 감동이 어려 있었다. 부디 이 전시회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고유한 빛깔을 발견하고 서로의 빛깔을 존중하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그려나갈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민지의 말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전시회장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박서준과 함께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전시회가 끝나고 민지는 박서준과 함께 조용한 갤러리 한쪽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며 도시를 밝히고 있었다. 정말 꿈만 같아, 서준 씨. 내가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이야. 민지 씨는 충분히 자격 있어요. 민지 씨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박서준이 민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민지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따뜻하고 든든했다. 고마워.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서. 제가 더 고맙죠. 민지 씨 덕분에 저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단단한 사랑이었다.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민지는 생각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 불빛들처럼 각자의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다. 어떤 빛은 강하고 어떤 빛은 약할 수 있다. 어떤 빛은 화려하고 어떤 빛은 소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빛도 쓸모없거나 가치 없는 빛은 없다. 모든 빛들이 모여야만 세상은 비로소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 그리고 그녀 강민지는 이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흑진주 같은 피부색을, 풍만한 몸매를,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사랑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약점이나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강민지를 이루는 소중한 빛깔들이었다.
그녀는 그 빛깔들을 끌어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갈 것이다. 더 많은 빛깔들과 어우러져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어둠도 침범할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빛이 영원히 타오르고 있었다.